어떤 문제 상황이나 어떠한 괴로움에서부터 역량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발휘가 되고 그게 쌓이게 되는 건데,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힘들다, 나랑 안 맞다, 그리고 여기는 별로다,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, 적어도 내 생각에는 2년, 3년은 좀 짧다. 3년 이내 퇴사자가 60%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가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. 대표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 하나를 봤는데 좀 놀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. 인그루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입사원 60%가 3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퇴사 이유 1위가 직무 부적합이래요. 네. 아니, 그럼 왜 처음부터 그 직무로 지원한 걸까요? 모르지. 그 친구밖에 할 게 없었겠지. 근데 가끔 보면은 그 자기의 전공 범위가 좀 넓어서 이 직무 저 직무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랬을 경우에는 뭐 딴 데 갈 수도 있겠지. 근데 약간 기술이나 지식이 좀 요구되는 곳에 갔는데 직무 부적합이라고 떠난다? 그러면은 꽤 문제가 되겠지. 일단 그렇게 직무가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면, 처음 지원할 때도 그렇고 내가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았나? 몰랐을 거야. 근데 하필 내가 배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지원을 했는데, 와,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일에 대한 정보도 없는 거고,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할지에 대한 경험도 없는 거고, 다 처음인 거지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혼을 했는데 처음 결혼을 하고 처음 아기를 낳는 거랑 똑같은 일인 것 같아. 근데 누구든지 부적합하다고 할 테지. 그게 적합하다고 할 사람은 정말 그건 천운 아니야, 천운? 근데 대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볼 것 같아. 직무가 안 맞아서 나왔다면서 다음 회사도 똑같은 직무로 들어가잖아요. 다른 직무로 가려면 처음에 쌓았던 뭐 전공이나 경험, 자격증 이런 거 다 버리는 건데 직무가 안 맞아서 나왔다. 이거 사실 맞지 않는 말 아니에요? 안 맞는 말이 맞는 거죠. 그러니까 직무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른 직무로 지원을 할 거면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. 그러면 채용이 안 되겠지. 그래서 동일한 직무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될 거고, 근데 직무 부적합이라고 이야기해서 나갔던 사람들의 그런 그 말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부적합이지. 직무 적합도, 조직 적합도, 환경 적합도 할 때 그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범주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포괄하는 느낌이거든.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불만족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그 성과 압박에 대한 경쟁 심리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, 다양할 수가 있겠지. 근데 그걸 가지고 직무 부적합이라고 둘러대는 거야. 근데 직무 부적합이 아닌 사유들을 보면은 이제 급여가 작아서, 아니면 뭐 관계가 안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. 급여가 안 좋아서 나갔다라고 하면 돈밖에 안 밝히는 놈으로 볼까봐 두려운 거고, 그 다음에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갔다라고 하면은 나는 관계를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준다거나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어려운 거지. 그러니까 직무 부적합 안에 대부분의 용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숨겨져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연구를 보면 이 직무 부적합, 이건 15년 전, 20년 전에도 퇴사할 때의 1위 사유가 직무 부적합이었거든? 근데 바뀌지가 않는 거잖아. 자세하게 뜯어서 연구해볼 엄두가 안 나나 봐? 분명히 안에 다른 내용으로 있을 텐데? 계속 똑같은 걸로 이제 설문을 하니까 직무 부적합이라 하는 건데, 똑같은 거를 계속 연구를 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추이를 보는 데는 좋지만, 지금은 직무 부적합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. 대표님께서는 그 역량 모델링 할 때 보통 3년 이상 근속한 고성과자들을 기준으로 행동 특성을 분석하잖아요. 근데 지금 신입들은 3년도 버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역량이 드러나기도 전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부분인데, 우리가 그 수행 변화의 2단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 쪽 영역에서 쓰는 이론이 있잖아. 처음에 채용 입사 점수가 뭐 1등인 사람, 2등인 사람, 3등인 사람이 있어. 근데 1등인 사람이 3등인 사람보다 아무래도 아는 게 조금 더 많으니까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일을 가르칠 때 조금 더 빨리 배울 거란 말이지. 그래서 그게 전이 단계라고 해가지고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산을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그 일을 배우면서 자기의 자산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전이하는 단계라고 해서 전이 단계라고 하거든.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는 거지. 그러면은 자기의 자산이 다른 회사에 갔으면은 전이되는 방식이
그 회사에 맞게끔 변했을 테고 우리 회사에 왔으면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 지식이나 기술이 변형돼 적용되는 게 그러면 그 전이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1등으로 들어온 사람 뭐 지식이나 기술이 1등으로 높았던 사람이 유리할 거야. 근데 그 이후에부터 사람들이 유지 단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한 1, 2년쯤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나 일에 대한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단 말이지.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들은 반복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해낸단 말이야. 그러면 처음에 1, 2, 3등이었지만 나중에 한 1, 2년 좀 지나면은 그 실력은 비슷해져. 우리 일하는 데서.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일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팀장이 되고 뭐 과장이 되고 직급이 올라가고 S등급을 받냐 뭐 C등급을 받냐 그런 게 결정이 된단 말이지. 그게 유지 단계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쌓인 이후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자기가 보유한 어떠한 열정 때문에 어떠한 역량 때문에 성과가 난다라는 걸 측정했던 게 우리 역량 모델링이라는 거지. 실제로 우리가 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은 평준화가 되고 나서 자기가 가진 진짜 역량을 보여줘야 될 시기는 보통 3년, 4년, 5년 그쯤이 될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역량 모델링은 3년 차 이상 고성과자들을 뽑는 거거든. 왜냐면 지식과 기술은 공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에 어떠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지를 보기 위한 거란 말이지. 근데 3년이면 60%가 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발휘해야 되는 그 역량이 드러나기 전에 끊겨버린다는 말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이 왔어. 아,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죽겠네,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나가버리잖아? 그러면 힘들었을 때 그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력이 발산이 안 돼. 안 나오는 거야.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지 겪고 극복하고 이후에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너무 빨리 나가서 그 역량이 싹이 피어오르다가 팍 죽어버리는 거잖아. 그런 느낌인 거야.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를 가게 돼.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는 자기가 스페시픽 스킬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 맞춤화된 걸 만들어 왔겠지? 근데 딴 회사 가면은 거기에 또 배워야 돼.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한 3년 차쯤 되면은 이 회사에서도 뭔가 보이는 거야. 막 이제 흐름이 보이고 구조가 보이고 특성이 보이고 하는 거야. 근데 갑자기 또 짜증나기 시작해. 그리고 또 이직을 하는 거야. 그러면 2년에 한 번, 2, 3년에 한 번씩 그만둬 버리면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도 전에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계속 끊겨버리는 거지. 그래서 그 이야기 있잖아. 큰 회사의 그 팀장을 뽑을 때는 10년 이내 3번 이상 이직한 사람 뽑지 말라. 그러면 2, 3년, 3번이면 10년이야. 그러니까 역량이 발휘되기 전에 이직이 된 사람은 뽑지 말라는 뜻이 되는 거야.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들인데 우리 취준생들은 그걸 몰라. 그리고 인사팀도 이걸 몰라. 정교하게 짜져 있는 대기업의 채용 파트 정도가 아니면 이걸 알지를 못해. 왜 3번 이상 이직한 사람을 안 뽑는지.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숨어 있는 거야. 그걸 모르고 이직한다는 게 좀 많이 슬프긴 하지. 내가 이런 말 하면 참아라. 막 이 말만 한다고 나보고 꼰대라고 한다고. 근데 이거는 꼰대가 아니라 역량 관점인 거야. 그런데 뭐 자기 결정이니까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자신의 역량 향상 기회가 깎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 수 있나요? 거의 모르는 거라고 봐야 되고 역량이 출중한 직책자급 이상만 알 수 있겠지. 자기가 평가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. 그래서 보통 직책자가 되려면 빠르면 7년, 뭐 10년 이렇게 가잖아? 그러면 7년, 10년 차 때부터 이직이 줄어. 자기 객관화가 된다라는 거야.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그 짬이 차기 전에는 모르는 거지. 모르고 이직을 하는 거야. 그래서 알려주는 거라니까. 자기 역량이 드러나기도 전에 나가는 지금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만약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내 생각에는 1년 이내 퇴사가 가장 좋아. 안 맞는지 빨리 판단하라 이거야.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고 나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불만족이 생겼을 때 그때 나가는 거는 너무 늦게 나간다는 거지. 오히려. 그래서 안 맞겠다 싶으면 빨리 그 회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거를 참는다고 2년, 3년마다 옮겨 다니는 것들은 기업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다 안 좋은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. 근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신입이 이렇게 퇴사를 하는데도 기업이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이 30%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. 제 생각에는 회사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회사가 맞춰야 해요? 너 공격당할 것 같아. 선배 세대들이 말하는 신입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고 우리 신입분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기존의 구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. 근데 나는 딱 한 가지만 봐. 기존에 돈을 만들어 왔던 방식이 어떤 방식에서 만들어졌는지. 그러면 선배들이 마냥 다 틀렸다고 한다면 그 조직이
유지가 되었을까? 그걸 생각해보라는 의미인 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들이 이렇게 왔던 그러한 방식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창업을 하세요, 창업을. 창업을 해보면 알아. 어떤 게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해 왔을 텐데 그게 안 맞다라고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어리다라는 거지. 그래서 내 생각에는 뭐 물론 조직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가 더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유지가 되었던 기업들은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이지. 거기에서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이건 어떨까요? 라고 제안을 해보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선배는 사실 지난번에 이거 해봤는데 이런 측면 때문에 잘 안 됐고 더 힘이 없으니까 더 진행이 안 됐어. 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번 고민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 되는 건데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야. 힘 빠지는 일이야, 그게. 제안을 하고 제안을 수용하고 그걸 다시 해본다는 게 힘 빠지는 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미워하게 됐던 거라고 볼 수 있겠지.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신입사원들의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맞춰지고 뭔가 신입들이 문제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제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지. 근데 경력직만 계속 뽑아버리면 내 위에 사수가 뭐 10명만 있다거나 막 순차적으로 뭐 위에 3개월 뒤에 한 명, 뭐 6개월 뒤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신입 안 뽑고 경력직만 뽑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신입을 뽑는다거나 그럴 때 중간 계층이 사라져버리는 거가 돼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기업도 어느 정도 순환 구조는 돼야 돼.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아무도 안 나가고 회사가 계속 커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니? 근데 개인의 그런 뭐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집안 일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여러 측면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순환으로 보는 거거든. 근데 신입이 없다고 했을 땐 그 순환 구조가 안 이루어지겠지.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경력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입을 뽑지 않고 가는 건 불가능하다.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MZ나 젠지 세대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회사의 가운데층이 되는 건데 그 가운데층을 설득 못 시킬 정도의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도 존속 가능할 능력이 없는 거다 볼 수 있는 거지. 근데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서로 노력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. 우리나라에 있는 대졸자들이 65에서 70% 정도가 되는데 중소기업에 가면 화가 날 거 아니야, 대졸자가. 그러니까 대졸자는 안 바꾸려고 해. 근데 중소기업도 들어올 때마다 나가니까 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거야. 어차피 가르쳐 놓으면 또 나갈 걸. 그래서 정주지 말자.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지옥이 되는 거고 그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. 사실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불편하니까 신입을 안 뽑는 거 아닌가요? 뭐 아예 처음부터 경력직만 뽑거나 인턴을 걸러내려는 이유도 그 때문일까요? 그냥 그렇다고 봐.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인턴제 계약직 형태로 얘는 우리 회사에 일해도 되겠다 싶으면 살리고 안 그러면 이제 보내버리는 형태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.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인턴 방식이 맞긴 맞아. 어떻게 면접 20분, 30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을 파악을 하겠어. 적어도 3개월이나 1년 정도는 보고 평가를 해야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성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겠지. 그래서 그런 구조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구조는 뭐 미국, 유럽 이런 데 다 하지 않나? 우리나라가 그나마 정서적인 편이야. 정서적인 이유는 연공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. 근데 이것들은 다 바뀔 문화인 것 같아. 연공급이 아니라 성과급제로 좀 바뀔 거고 직무급제로 바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인턴제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. 자기도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. 근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인턴만 계속 막 5번, 6번씩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지. 이번에 위에 정부나 이제 그런 쪽에서도 세대 교체가 되고 나면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나 내수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어. 가능성은 있다고 봐. 우리나라가 다시 잘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때쯤 되면은 이런 문화들도 좀 지금 신입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문화? 이런 것들도 좀 생길 것 같아. 마지막으로 신입 직장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만두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게 책임감이에요. 그리고 힘든 일이 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지. 그리고 고객한테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. 그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,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뭐 동기부여나 열정 같은 게 거기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야. 그리고
어려운 여건에서 뭐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걸 수주를 해내잖아?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수주를 했는지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성공을 했으면 거기에서 비롯된 게 전문가이시. 나는 진짜 전문가로서 내 성과를 거기서도 인정을 해줬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.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어떤 괴로움에서부터 역량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발휘가 되고 그게 쌓이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힘들다, 나랑 안 맞다, 그리고 여기는 별로다, 더 좋은 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내 생각에는 2년, 3년은 좀 짧다. 3년 이내 퇴사자가 60%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가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.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힘든 상황에서 안 맞는 상황에서 많이 벌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스스로도 좀 파악을 해보고 좀 개발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정말 그 회사가 안 맞다라고 한다면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게 좋아요. 1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 쌓인 것도 이제 다시 또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더 빨리 퇴사하는 게 나아.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으면은 여기서 1년이 넘어버렸어. 2년이 돼버렸어. 요즘에는 옛날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옛날에는 한 5년 정도는 해야 자기 역량을 키운다고 하지만 지금은 3년만 돼도 역량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? 예전에는 신입사원도 들어오면은 가르치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시간이 예전보다는 더 짧아졌을 거라고. 그래서 5년, 6년까지도 바라지도 않는다. 적어도 한 3년 정도까지만 끌어보고 자기 역량을 좀 파악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꼰대 아닙니다. 이상입니다.